안녕하세요. 초보택시입니다. 이번 영상 주제, 번호판 가격의 상승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분들이 계시죠? 이건 인구와 굉장히 밀접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의 인구 변화가 최근 10년 동안 어떤지를 쭉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이제 날씨가 조금 풀리는 것 같습니다. 추위가 제발 이걸로 끝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온도 4도고 2월만 지나면 손님도 날씨도 좋아질 것 같습니다. 조금만 버티십시오. 자, 일단 서울부터 한번 보죠. 2016년 12월과 2025년 12월 10년 사이에 인구 변화가 어떤지를 우리가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다만 여기 조금 다른 부분은 있어요. 지방의 대도시와 서울은 똑같이 인구가 하더라도 성격은 다릅니다. 자, 일단 서울이 993만입니다. 서울은 지금 1000만 도시가 아닙니다. 아직도 1000만 도시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자, 993만에서 25년에 10년 만에 929만. 굉장히 많이 줄었죠. 한 70만 정도 가까이가 줄었습니다. 자, 부산은 어떨까요? 349만에서 324만. 대한민국의 첫째 도시, 두 번째 도시 모두 많이 줄었습니다. 대구는 어떨까요? 248만에서 235만. 다만 이제 주변 지역과 합쳐지면서 좀 커지는 것들이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한국의 주요 대도시는 모두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인천은 어떨까요? 294만에서 305만. 자, 다르죠. 다른 대도시는 감소하고 있었는데 인천은 증가하고 있어요. 인천의 번호판 가격이 왜 비쌀까요? 물론 이제 수도권에서는 그렇게 비싼 게 아니지만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인구 구조상으로 본다면 충분히 납득이 된다. 자, 광주 146만에서 139만 감소입니다. 그 다음 대전 151만에서 144만 감소입니다. 울산 117만에서 109만 감소입니다. 세종의 번호판 가격이 비싸죠. 왜 비쌀까요? 24만 3천에서 39만 1천. 이게 상상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증가했죠. 세종같이 번호판이 엄청 비싼 곳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더 문제는 그 지역 자체, 주민이나 택시 수 자체가 적고 거래되는 곳이 적고, 당연히 사실상 번호판 가격이 오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대도시에서 약간 성격이 다른 게, 물론 지방 대도시들도 주변 지역으로 옮겨가는 게 있긴 하지만 사실 서울과는 성격이 달라요. 주변의 지역을 합치거나 주변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적어요. 반면에 서울은 인구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매출상으로는 가장 높아요. 왜 그럴까? 왜 번호판 가격은 낮은데 생각보다 매출은 전국에서 사실상 가장 높을까? 왜 미래에도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도 서울의 택시는 괜찮을까요? 서울은 서울에서 못 버티는 사람들이 경기도나 인천으로 밀려나온 적이에요. 주거 비용이 엄청나게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밀려난 것이고, 그게 인천이나 경기도나 이들이 받아내고 있는 성격이기 때문에, 물론 지방에서도 경기도나 인천으로 직접 올라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일반적인 지방 대도시에 자연스럽게 그냥 인구가 빠지면서 감소하는 그 성격과는 다르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울도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건 맞지만 서울의 미래는 굉장히 택시로 본다면 밝습니다. 그리고 좀 젊은 나이에 택시로 나는 지역 어디든 상관없다, 돈 벌겠다라고 하시면 그냥 뭐 어디 연고가 상관없다, 묻지도 따지지도 마시고 그냥 서울 야간 하시면 가장 많이 법니다. 번호판 가격 대비는 매출은 가장 많은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울은 좀 예외적이다라고 생각하시고, 하지만 서울을 제외한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체적으로 다 빠지고 있는 흐름이에요. 다만 이제 우리가 다른 게 할 게 없고, 그 다음 은퇴자들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가격은 조금 오르지만 중장기로 보면 이게 5년 10년 지나면 물론 이제 그때는 자율주행 차도 나오고 뭐 어떤 세상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흐름으로 본다면 성격은 다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죠. 다만 50대의 은퇴 연령이 굉장히 많다, 그건 생각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요 대도시들의 인구는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그나마 주요 대도시 중에서 인천은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계속 누적되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경기도권을 한번 쭉 보죠. 경기도도 다 똑같지 않습니다. 이게 감소하는 것도 있고 횡보하는 것도 있고 정말 말도 안 되게 폭증하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자, 일단 수원부터 한번 볼게요. 수원 119만에서 118만. 의외로 수원도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권임에도 불구하고. 성남을 볼까요? 97만에서
90만으로 굉장히 많이 감소했죠.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은 저런 것도 있습니다. 그 지역에 뭐 분구가 되거나 지역 분할로 인해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거나 그런 성격들도 있어서 이게 단순히 그냥 숫자가 줄어든다고 무조건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경기도도 꼭 다 상승하는 건 아닙니다. 의정부입니다. 43만 8천에서 46만 1천으로 의정부도 감소하고 있죠. 안양입니다. 59만 7천에서 56만 3천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부천입니다. 85만 1천명에서 75만 8천으로 굉장히 많이 빠졌죠. 광명입니다. 33만 9천에서 29만 3천 많이 빠졌죠. 평택입니다. 47만에서 61만 폭증을 했죠. 동두천시입니다. 9만 8천에서 8만 6천으로 많이 빠졌죠. 안산입니다. 68만에서 61만으로 꽤나 빠졌습니다. 고양입니다. 103만에서 106만으로 증가했습니다. 과천입니다. 6만 3천에서 7만 9천으로 많이 증가했죠. 자, 구리입니다. 19만 3천에서 18만 6천으로 감소했습니다. 남양주입니다. 66만 2천에서 72만 9천으로 많이 증가했습니다. 부산입니다. 20만 8천에서 24만 9천으로 폭증이죠. 시흥입니다. 40만 2천에서 51만 5천으로 많이 증가했죠. 군포입니다. 28만 4천에서 25만 1천으로 감소했습니다. 의왕입니다. 15만 6천에서 16만으로 증가했습니다. 하남입니다. 21만 1천에서 32만 7천으로 폭증을 했죠. 용인입니다. 99만 1천에서 109만으로 증가했습니다. 파주입니다. 43만에서 52만으로 폭증을 했죠. 이천입니다. 21만에서 22만으로 증가했습니다. 안성입니다. 18만 2천에서 19만 6천으로 증가했습니다. 김포입니다. 자, 김포가 가격도 꽤나 비싸고 논란들이 있죠. 당연히 많이 했을 겁니다. 자기 지역을 지키고 싶어 하겠죠. 36만 3천에서 48만 4천으로 폭증을 했어요. 화성입니다. 가장 지금 수도권에서 번호판 가격이 미친 제정신이 아닌 곳이 화성이죠. 64만에서 98만으로 이 정도 상승한 지역이 없어요. 정말 말도 안 되게 폭증을 했습니다. 경기 광주입니다. 32만에서 39만으로 증가했습니다. 양주 20만 5천에서 29만 6천으로 역시나 폭증을 했죠. 포천 15만 4천에서 14만 감소했습니다. 여주 11만 1천에서 11만 4천으로 증가했습니다. 연천 4만 5천 9백에서 4만 2천 300 감소했습니다. 가평 6만 2천에서 6만 2천으로 거의 횡보입니다. 양평 11만 1천에서 12만 6천으로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도 보시면 다 증가한 게 아니에요. 꽤나 많이 감소한 곳들도 있고 횡보한 곳들도 있고 그 다음 폭증을 한 곳들도 있습니다. 폭증을 한 곳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삼성이나 SK나 아니면 주요 대도시, 대기업들이 그 지역에 자리 잡으면서 그런 것들이 사람을 대거 끌고 온 그런 지역들도 있고 첫 번째는. 그 다음 두 번째는 대단지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폭증을 한 곳이 있어요. 그래서 기업들이 있으면서 폭증을 한 곳들은 서울과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퇴근이 불편하고 굳이 그럴 거면 그 지역에 가서 안정적인 직장을 바탕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당연히 기업의 증가에 따라서 사람들의 이동, 그런 것들이 주로 서울 중심 쪽에서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기도의 성격이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대단지 아파트가 증가하면서 증가한 곳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하남, 그다음 김포, 그다음 이건 경기도가 아니지만 인천도 동일합니다. 검단지요. 그래서 검단, 김포, 하남 비롯해서 남양주도 마찬가지고 대단지 아파트가 대거 들어서면서 이들도 역시나 누구다? 서울의 인구가 빠지면서 그들이 이제 경기도나 인천이나 이쪽에 대단지 아파트 신축에 자리 잡으면서 인구가 빠진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경기도다라고 하시면 잘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 지역에서. 자, 그 지역에 일단 인구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인구가 증가하는데 그 증가가 어떤 성격인지 기업체가 이쪽으로 옮겨와서 이건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아예 그곳에 자리 잡아서 증가한 것인지 아니면 배드타운 성격으로 서울의 인구들이 신축 아파트를 가지면서 그냥 배드타운 그냥 주거만 하는 성격으로 인천이나 김포나 그다음 하남이나 이런 곳처럼 증가한 것인지 그걸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경기도 지역에 연고가 있는 분들은 개인 택시를 매수하는데 무조건 나는 이 지역이 인구가 감소하고 어때도 상관없어. 난 평생 여기서 어떻게든 살 거야. 그런 분들은 상관없어요. 근데
딱히 그렇게 연고가 없고 그냥 거기에서 직장 다니고 뭐 하다가 어디에서 개인 택시 할까 여기에서 계속 하니까 하지,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조금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다른 지역의 대도시와 서울은 인구가 똑같이 빠지지만 서울의 개인 택시를 하는 걸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건 결국은 수도권에 일어나는 이런 인구 이동이 뭐예요? 서울에서 주거 비용이 비싸서 못 버티거나 아니면 서울에 있던 기업이 주변 경기도로 옮겨가면서 가거나 그런 사람들이에요. 결국 다 서울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즉 서울을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서울은 인구는 계속 빠질 거예요. 근데 이게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돈은 더더욱 서울에 빨려 들어가고 서울에서는 돈들이 더 많아요. 물론 이제 서울에 택시 숫자가 많기도 하지만 너무 서울의 개인 택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뭐 내가 연고가 없이 아무 데서나 그냥 돈 버는데 목적으로 택시를 하고 싶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서울 야간하시면 가장 개꿀입니다. 그 다음 경기도나 인천 지역은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상 돌아가고 있는 지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만 우리가 5년 10년 뒤에 내 번호판을 만약에 팔 때 그때 받아낼 때 가격이 어떨까? 그건 중장기로 보면 이제 지금 50대가 굉장히 많거든요. 은퇴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택시 가격을 계속 밀어 올리고 있는데 이들이 한 10년 15년이 지나면 빠지겠죠. 그러면 이 힘이 빠졌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인구와 맞물려 돌아갈 텐데 거기에서 인구가 꽤나 빠지고 있는 경기도의 1기 신도시나 그런 지역들은 좀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지금 60대가 넘었고 언제든지 팔 수 있다. 내가 뭐 한 3년 5년 하다가 그때 적당하게 뭐 팔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한다면 상관이 없겠죠. 근데 아직 젊어. 한 뭐 40대 후반 정도까지다. 50대 초반까지다. 내가 적어도 이 일을 한 10년 15년은 더 할 것 같다. 그런 분들은 지역 선택에서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당장은 이제 50대가 많으니까 매수 수요가 계속 붙겠지만 인구는 감소하지만 그 지역에서도 이제 은퇴자들 50대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매수 수요는 있어요. 근데 이게 50대가 이제 쭉 빠지면 굉장히 감소하기 시작하거든요. 당연히 인구가 빠지는 지역에서는 그 매수세가 더 감소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무조건 서울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게 수도권은 출퇴근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경기도나 인천에 살면서 서울에 출퇴근하면서 이제 개인 택시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굉장히 피곤합니다. 시간당으로 보면 거의 출퇴근 시간이 못해도 1시간 반에서 2시간이에요. 그러면 하루에 운행 시간을 최소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더 써야지 동일한, 물론 이제 매출이 서울이 많이 나오겠지만 똑같은 근무 시간이 되겠죠.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의 낭비가 많아서 서울, 경기 인천에서 사시면서 서울로 출퇴근하겠다. 이건 초반에는 가능해요. 의지가 있고 체력이 될 때는. 근데 이게 몸이 좀 피곤해지고 약간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약간 게을러지기 시작하거든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가 되면 이 출퇴근 시간 1시간 반, 2시간은 굉장히 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생각하시고 지역을 결정하셔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없습니다. 그냥 정리해드리면 수도권에서 개인 택시 어느 지역에 할까요? 고민하신다면 일단은 그 지역에서 내가 연고가 있고 이미 살아왔고 자랐고 내 가족들 다 거기에 있고 그러면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 지역을 하는 게 저는 가장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 연고면 그냥 그 지역에서 계속 개인 택시를 어떻게든 좀 비싸더라도 하시라. 출퇴근 없이 그냥 그 지역에 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게 저는 첫 번째 생각이고, 나는 연고가 없다. 어차피 수도권에 연고가 없고 어디 가든 상관없다. 지금도 여기에 뭐 가족 얽매이는 것도 없다. 특히 이제 가족들이 적거나 아니면 나 혼자다. 그러면 근데 수도권에서 개인 택시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저는 서울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경기도 인천에 있으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택시는 좀 힘들 수 있으니까 그걸 잘 염두에 두고 하셔야 된다. 특히 젊은 분들은 이제 5년 묶이기 때문에 선택해버리면 빼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하셔야 된다. 그리고 경기 인천에서도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이 있고 횡보하는 지역이 있고 감소하는 지역이 있는데, 감소하는 지역은 미래 앞으로 5년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를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잘 고민하셔야 된다. 그래서 수도권의 인구 변화 10년 동안의 바탕으로 대략 어느 지역을 선택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아무쪼록 예비 개인택시 기사님들 잘 고민하시고 지역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